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은 1987년의 마지막 9차 개헌 이후에 1990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개헌 논의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인해서 이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또다시 엎어졌었어요. 그러나 개헌에 대한 논의는 그야말로 이제 시대적 트렌드였는지 탄핵 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후보들마다 이제 저마다의 개헌안을 제기했었습니다. 보시면은 문재인 후보는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4년 중임제를 2022년부터 적용하자고 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이게 당시 문재인 후보였죠. 이후 모두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2017년에 집권했는데 이후에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2018년 3월에 비로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의 초안이 확정돼가지고 대통령 개헌안 또는 정부 개헌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월 12일에 확정된 개헌 초안을 13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1일에는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해야 되고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 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되어 5월 25일에는 국민투표 공고가 시행되고 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맞추어 개헌 국민투표가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FM대로 진행됐다면 1987년 이후 31년 만인 2018년에 개헌이 시행되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돼 있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재인의 개헌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나가리 됐어요. 지금쯤 다들 거의 기억조차 하지 못하실 듯한 아련한 옛일이지만 이 사건이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그때로부터 수십 년 후의 미래까지 보존하여 지켜낼 수 있었던 기회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8년 3월 당시에 본 게시탐정은 열성적이고 열렬한 우파였어요. 틈이 날 때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좌파 정권을 규탄하던 보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나눠준 유인물이 바로 문재인의 개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보시면은 지방 분권 개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고려 연방제의 트로이 목마다. 지방 분권 개헌이라는 블라블라. 문재인의 이 정부 개헌안은 지방 분권 개헌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를 만드는 개헌이라느니 우리나라를 공산체제로 만들고 적화시키려는 수작이라느니 하면서 우파들의 어마어마한 반발과 비판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개헌안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더더욱 적화통일의 단계인 연방제 통일을 한다느니 하는 말이 많았는데 부정부패와 혼란이 빈발하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국가 안보가 위험해지고 자유가 속박되고 사실상 사회주의 헌법이나 다름없다는 이 유인물의 내용에 본 게시탐정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공고된 정부 개헌안 전문을 제가 찾아서 싹 다 읽어봤어요. 설마니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하는 게 받아들여지겠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눈에 불 켜고 봤는데 역시나 헌법 개정안 그 전문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나눠준 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단 1도 없었어요. 연방제라는 단어에 꽂힌 우파들의 문해충 아메바 짓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부터 본 게시탐정이 우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었는데 아쉽게도 오랫동안 쌓인 관성으로 인해 완전히 눈을 뜨고 분별해서 깨어나기까지는 이후로도 몇 년이 더 걸려야 했죠. 당시 저 개헌을 추진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일 뿐 지방 분권 개헌은 이미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지방 분권 개헌, 대구 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11명 추진, 반드시 지방 분권 개헌을 하겠습니다. 여야 후보 한자리에 연대와 어색함 사이고 2016년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추진한 개헌안도 지방분권 개헌이었어. 여기에는 새누리당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파들이 그토록 연방제라는 단어 하나에 미쳐 날뛰었던 것이 무색하리만큼 그런 구조의 지방분권 개헌을 처음으로 주창한 인물은 보수 원로인 이회창 전 총리였습니다. 보시면은 이회창 강소국 연방제 파격 공약 제시 2017년 지방정부 하나하나가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찰 등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도록 해 강력하고 독립된 작은 나라의 지위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공약. 지금까지 사실상 중앙집권적이었던 대한민국의 체제를 현재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로 변환하겠다는 것. 2007년에 이회창이 공약으로 걸었던 강소국 연방제 개헌이에요. 기존 중앙집권 체제를 미국식 연방제로 개편하는 겁니다. 여기 물론 개헌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저 정도 체제 변혁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또 보세요. 강소국 연방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국을 인구 500만에서 1000만 규모의 여러 권역으로 나눠서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게 이양하고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그러니까 영토는 작은데 땅땅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운영하면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같이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눈여겨볼 공약, 정치행정 분야, 주요 공약,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 교육, 경찰권 이양. 그때 대선 당시에도 이회창 후보의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명시돼 있었죠. 그런데 연방제라는 단어를 이회창이 쓸 때는 아무도 연방제 통일을 들먹이지 않더니 문재인이 쓰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 욕하는 건 뭔 짓입니까 이거? 자, 또 보세요. 지방자치분권 5년 로드맵 공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표. 2017년 비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문 대통령 여수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 주재. 자, 옆에 있죠. 이회창 후보의 눈여겨볼 공약.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 즉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지방분권 개헌은 이회창 전 총리의 강소국 연방제 개헌안을 빌려 쓴 거였어요. 사실상 그 말입니다. 또 보세요. 정부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를 법률로 규정. 수도가 서울시라는 거 아예 법으로 땅땅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수도가 어디다 정확한 법률이 없어요.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0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에 발생한 민주화운동 포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첫 임기를 마친 후에 재선에 이제 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떨어질 경우에 그대로 끝나는 4년 연임제로 개정을 했어요. 4년 중임제의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처럼 이제 첫 임기 후 그 다음 대선에 떨어져도 또 그 다음 대선에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연임제의 경우 재선에 한번 떨어지면 그걸로 땡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프랑스처럼 1등, 2등 후보만 이제 추려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고,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제한해가지고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동시에 조금씩 축소를 했어요. 저 개헌안의 골자는 지방분권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편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대한 줄이고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방분권 개헌인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 정부의 힘과 국회의 힘을, 그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회의 힘, 이걸 동시에 줄이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개헌이죠. 현재 집권에서 권력을 쥔 쪽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쥐고 있는 그 중앙정부의 힘을 낮추고, 또 이때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었거든. 국회 다수당인 쪽에서 스스로 국회의 힘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개헌안을 제의하기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연방제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좀비처럼 미쳐 날뛰며 욕지거리를 퍼붓던 극우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등에 업은, 무엇보다도 개헌 저지선을 보유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함께 국회의 힘을 낮추는 것을 싫어하던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나가떨어졌고 2018년에 개헌 시도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당 정파들이 개헌을 입에 담고 전한기를 비롯한 극우 좀비들도 개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2019년부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광훈이 처음 태극기 바닥에 이름을 떨치며 데뷔했던 2019년 한기총 시국선언에서 매우 뜬금없이 개헌을 언급했던 겁니다. 보시면은 결의문 전문, 한국교회 1200만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가족을 대표하기는 개뿔 똑싸고 잡았는데 한기총이 뭐이 메이저 교단 다 떠나가지고 빈껍데 있는 지 언젠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하야하고 정치권은 4년제 중임제 개헌을 통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투표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4년 중임제 개헌을 요구한 시구선언이죠. 또 보세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무슨 시국선언을 이딴 거 썼나 이거? 개헌 헌법 선거가 어디 있어? 그냥 개헌 국민투표지. 빤스 형님 진짜. 이걸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6월 5일. 근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하야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4년 중임제 개헌이 대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과 뭔 상관이랍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뀌는 게 그렇게 큰 의미였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선언은 한마디로 무슨 내용을 넣든 그 개헌을 위한 밑밥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설마 4년 중임제 그거 하나만 딸랑 바꾸려고 개헌하겠냐고. 뭔가 바꾸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지. 이때는 이미 이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분권 개헌이 무산되고 1년이 지난 후인데 사그라든 개헌 분위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떡밥이에요. 과연 전 빤스, 우리 이 전광훈 목사는 누구의 뒷배로, 누구의 사주로 이런 내용의 시구선언을 한 걸까? 가만 보면 총선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것도,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말과 좀 겹쳐 보이네요. 개헌을 간절히 원하는 세력이 우리 빤스 형님을 스피커로, 대변인으로 삼은 거 아닐까?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대선 주자들마다 개헌을 입에 담고 있으며,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각제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그런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40년 가까이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중심제로 이어져온 국가 체제와 통치 구조를 완전히 뒤엎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일까요? 내각 책임제 혹은 의원 내각제라 칭하는 그 제도의 장단점과 의미를 떠나서 그런 류의 개헌이 맞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은 최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지켜가는 게 가장 좋고, 헌법 개정보다 헌법 수호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현재의 헌법이 1987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무려 40여 년을 이어져 왔기에 한 번쯤은 개헌을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 불가피하다면, 가장 좋은 거는 근원적인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만 좀 신용을 내는 정도로 개헌을 마무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말하자면 이열치열, 이의제의, 개헌으로 개헌을 막는 거다. 한 번 개헌이 이루어지면 이후로 최소 30, 40년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국가 체제의 근본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 바뀌는 것,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바뀌는 거에 필적하는 거대한 그런 변혁 대신에 대통령 임기 이제 정도를 조정하고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웠던 2018년에 그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지금은 헌법 개정과 체제 변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역사가 이어졌을 텐데 안타깝고 아쉽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단지 그 개헌의 주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란 이유로 욕을 퍼붓고 미친듯이 반대했던 우파들이 무척이나 원망스럽고 이렇게 또 한 번 그 시절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왜 자꾸 나로 하여금 그 사람과 그 시절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거야 진짜. 이래야 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고 교체되고 나서야 구간이 명간인 줄 아는 건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각제에 대한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